네, 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간밤에 미국 경기는 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장에 온전히 좀 집중할 수 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또 많이 안 보였던 선수들이 환하게 또 반기면서 오늘 경기장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약간 루키 성격의 미래지향적 산업을 하는 그런 선수들이 좀 눈에 띄었다면 오늘은 또 굴뚝주 선수들 이쪽으로의 강세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여러 선수군이 좀 무리를 지어서 오늘 경기에서도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현재 경기 스코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실망할 만한 경기도 아니죠. 오늘은 어떤 선수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라인업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모셨고요.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계속해서 종목에 좀 집중하는 요즘 경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즘에 좀 뉴스를 보면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금 제기가 되고 있죠. 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또 깜짝 방문하기도 했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제 곧 발발한 지 1년이 다 와가는데 아직까지도 뭔가 끝낼 기미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면이 좀 어떻다고 보세요, 정 팀장님? 어찌 보면은 서로 이제 조금 짜증이 날 수 있는 상황이라 좀 볼 수가 있는 게,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명분을 얻으려면은 이제 크림반도 연결까지만 하면은 러시아는 이제 먹을 건 다 먹었다고 봐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것도 싫은 거죠.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지부진한 전장 속에서 지금 러시아는 저 개인적으로 빨리 끝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크림반도가 어쨌든 고립돼 있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복속을 했는데, 근데 그 위에 헤르손 지역하고 그리고 도네츠크까지 세 개 지역까지 합치게 되면은 크림반도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헤르손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의 밀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도네츠크 지역은 또 공업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만 차지하게 되면은 크림반도가 군사 요충지도 얻게 되고 식량도 얻게 되고 그다음에 캐시카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일석삼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빨리 끝내고 싶은데 이 계속 서방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빨리 끝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짜증이 나는 상황인 거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그 전쟁을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확실한 지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뭐 비행기 지원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까지 해주게 되면은 좀 더 커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네.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국이, 육군 전력을 지원 안 하고 있잖아요. 개입을 아예 안 하고 있잖아요. 무기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보면은 미국이 핵 있는 나라는 직접 지원 안 해요. 핵 없는, 그렇죠. 근데 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은, 그리고 어디죠? 저기, 이라크 근데 보면은 했었잖아요. 거긴 핵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자칫 정말 0.001%였던 가능성 때문에 지금 러시아 핵 때문에 직접 개입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데 러시아도 진퇴양난인 게 핵을 못 써요. 왜냐하면은 네. 중국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 왜냐하면 우방이 중국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만약에 핵을 쓰게 된다? 그럼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예를 들게 되면 예전에 그 기억나시겠지만은 미국 테러 했었잖아요. 9.11 테러. 그때 당시도 보면 중국도 북한도 테러는 악이다라고 미국을 지원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만 네. 보더라도 중국은 러시아 핵 쓰는 걸 동의 못 할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보시면 아시지만 푸틴이 중국하고 인도 갔었지만 도리어 조금은 기분 좋은 얘기는 안 들었거든요. 빨리 전쟁 끝내라 이런 얘기만 듣고 왔거든요. 적극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중국이 뭐 무기 지원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핵 쓸 가능성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우크라이나 쪽으로 해서 또 이제 F-16을 지원할 가능성이 없고,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 갈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공세가 얘기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빨리 끝내는 게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양쪽 다 저는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전쟁 관련주보다는 이제 재건 관련주 이쪽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에는 지금 제살 깎아먹기식 전쟁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정태근 팀장의 시각이고요.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저도 뭐 비슷한 시각인데,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고 싶은데 사실 끝내기에 지금 이 상태에서 끝내버리면 러시아는 얻는 게 단 하나도 없잖아요. 오로지 그냥
손실만 보고 그나마 이제 크림 반도라도 얻어내야지 뭔가 이제 어떤 명분 혹은 이제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자국 내에서라도 찾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 끝내버리면 푸틴은 정말 얻는 것 없이 그냥 이제 실각에 대한 위험까지도 이제 가져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푸틴은 지금 크림 반도를 도저히 이제 양보를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쟁의 상황이 어느 정도 뒤바뀌었기 때문에 크림 반도를 전혀 내줄 필요가 없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양국의 이러한 의견 차이는 확실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번에 미국이 키이우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의 견제 의도도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무기 지원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살상 무기 지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에서는 러시아에 살상 무기 지원하면은 이에 대해서 이제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이 미국이 러시아 이 키이우 수도 그러니까 미군이 없잖아요. 미군이 없는데도 지금 이 키이우 수도에 이 한 나라의 미국의 통수권자가 방문을 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예. 네. 우크라이나를 확연하게 좀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우크라이나 측에 서겠다라는 부분인 거고 러시아도 지금 견제를 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사실 러시아는 지금 견제를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원유, 그 다음에 원유로 만들어지는 뭐 부가가치 상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견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도 어느 정도 있지 않았었나. 최근에 중국이 자꾸 풍선 날리고 그 다음에 뭐 러시아에 대해서 또 자꾸 이제 지원한다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견제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 주셨던 대로 지금 양국이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쟁이 장기화 분위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래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은 뭐 러시아에 동결된 자금을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겠다라든지 계속적으로 이제 각국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 휴전에 대한 것들을 양국이 그래도 생각은 할 수가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선별적으로 좀 매매가 필요하겠죠. 선별적으로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전히 이제 건설기계 쪽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건설기계 쪽이 뭐 재건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뭐 중국 양해라든지 그 다음에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이러한 수혜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매매는 슬슬 필요하기는 한데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이슈는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 이슈와 무관하게 그래도 다른 모멘텀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실적도 좀 튼튼할 수 있는 종목들의 선별적인 매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의견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지금 당장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건 관련된 종목이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모아졌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의 라인업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8강 대진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8강의 1라운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대제철 대 한일시멘트. 모두 다 중국발 모멘텀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앞서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경기에서 좀 반가운 선수들 굴뚝주 이쪽에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 4일 중국의 양회를 앞두고서 이 중국 성장, 중국 리오프닝, 중국 양회, 중국 정책 모멘텀을 받을 만한 선수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오늘 건설 섹터 전체적으로 양호한 움직임 나타내는 가운데 선방해주고 있고요. 또 시멘트주들도 강세 흐름. 보면 대체적으로 좀 흐름이 패턴이 비슷한 선수들이죠. 현대제철 대 한일시멘트 이렇게 두 선수 1라운드에서 맞붙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철강 대 시멘트입니다. 다음 2라운드입니다. LG디스플레이 대 디스플레이텍입니다. LG디스플레이 그동안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선수는 우하향 패턴을 기록하면서 점차 전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시선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이번에는 진짜일까요? LG디스플레이 주목받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선수의 전력 점검해 보겠고요. 디스플레이텍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대표적인 전기차 충전 테마 선수죠.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라는 업체에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전기차 충전 테마의 대표 선수로 분류가 됩니다.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전기차 충전 시스템에 참여를 한다. 전기차 충전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두각을 나타냅니다. 디스플레이텍 여전히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연 LG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텍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2라운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3라운드입니다. 근래 들어서 계속 끊이지 않고 이 라인업에 꼭 한 선수씩 있죠.
행동주의 펀드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서 SM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저희가 SBS를 다뤄봤었는데 이번엔 태광산업입니다. 태광산업에 대해서도 행동주의 펀드 개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태광산업 오늘까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맞서는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앞서 1라운드의 중국발 모멘텀들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요. 이 중국의 양회를 앞두고서 현금성 육아 지원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런 육아용품 관련된 선수들도 오늘 화색입니다. 3라운드에서 태광산업, 아가방 컴퍼니의 대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4라운드에서는 SP시스템즈 그리고 현대건설이 대결을 합니다. SP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물류 자동화 시대 개막을 준비한다라는 정책발 모멘텀 받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건설은 중국의 뭐 양회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유럽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튀르키예 지진 사태 뭐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건설 섹터도 주목받습니다. 4라운드에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수들 골고루 담아봤습니다. 그동안에는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 이런 선수들이 꼭 한 선수씩 담겨 있었다면 아니면 엔터나 이런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8강 라운드에 진입해 있는 선수들의 면면이 확 바뀌었습니다. 아마 근래 많이 보지 못하셨던 선수실 텐데 그러면 이 선수들을 지금 우리가 봐야 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매력이 있을지 전략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수 응원하시겠어요? 8명을 쫙 펼쳐 놓으시고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시죠. 그리고 오늘의 우승 선수 예상이 되신다면 게시판에 써주세요. 그러면 1라운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투표 시작하고요. 또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대 한일시멘트 골라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저는 한일시멘트 고르겠습니다. 한일시멘트. 저는 현대제철이요. 현대제철. 네, 이제 또 슬슬 재밌어지죠. 두 분 다르게 가는데 한일시멘트 어떤 점이 좋아 보이세요, 전문가님? 일단 두 종목 다 결론적으로는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중국 산업 재가동이 됨에 따라서 철강 업계도 그렇고 시멘트 업계도 그렇고 이제 이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산업 재가동이 되면 자연스럽게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철강 쪽에 대해서도 이제 보통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시멘트 업계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서 양해가 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중국 양해 기간 동안에는 보통 이제 이런 시크릿컬 업종들이 많이 주목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또 수혜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일단 톤당 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도 톤당 5만 원 강판에 대해서 이제 가격 인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분기 실적이 정말 안 좋았잖아요. 철강 업계들이 뭐 포스코도 그렇고 장마 피해도 있었지만 제철 그리고 철강 쪽은 아무래도 이 원자재 압박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마찬가지로 철강 쪽에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 잡고 중국 산업 재가동으로 인해서 수요 증가하면 가격 올리면서 실적 개선 되겠다. 이러한 이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철강주들이 약 한 3일 연속, 4일 연속적으로 좋은 상승들 보여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양의 이러한 모멘텀이 이제 순차적으로 흘러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양해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주목을 받을 거고 그러면은 지금 철강 쪽이 먼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건설 쪽에 이제 인프라 쪽이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건설주들과 그 다음에 시멘트도 같이 이제 주목을 받은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철강주는 이미 며칠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 양회 관련주들을 순환매 성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 연속 이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력에 대한 부분은 살짝 이제 애매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시멘트가 만들어질 때 유연탄 가격과 전기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전기료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유연탄에 대한 부분도 2020년 되면 여전히 한 3배 이상 정도 높은 가격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엄청나게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2020년 대비해서는 높은 가격 구간대거든요. 때문에 시멘트 업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작년에 이제 톤당 올렸어야 되는 가격이 있는데 그게 한 2만 원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한 13,000원 정도밖에 안 올렸다. 그래서 올해 더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멘트 업계가 이번에 가격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한일 시멘트가 지금 작년에 실적 외형 성장은 이뤄냈습니다. 외형 성장을 이뤄냈는데 영업이익이 딱 한 30억 정도만 더 늘어났거든요. 이 말뜻은 무엇이냐? 원자재 값이라든지 혹은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지 못한 건데 올해 이제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유연탄이 여전히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저 이제 이 판가에 대한 전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실적이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일 시멘트가
지금 이제 양회라든지 그 다음에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제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새롭게 또 고개 드는 수급이 들어온 만큼 현대제철은 이제 며칠 동안의 연속적인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일시멘트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측면에서 한일시멘트를 골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이미 뿜어낸 선수, 그리고 앞으로 뿜어낼 선수, 여기에 또 미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시멘트 관련된 선수들은 잘 안 움직이잖아요. 늘 보면 이 가격 인상 모멘텀 나올 때만 움직이는데, 이 소비자 입장에서 물론 시멘트를 소비할 일은 별로 없지만 가격 인상 기사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또 올려 싶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저번에 올릴 때 많이 안 올려서 이번에 또 한 차례 올리고 어느 정도 수익성 개선이 될 것이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셨어요. 이번에는 현대제철을 골라주셨어요. 네.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종목이 오면 제가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오늘같이 한일시멘트란지 현대제철 오르게 되면 왜 오르는지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한일시멘트는 오늘 제가 찾아보니까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철강주, 어제까지 철강주 강세가, 오늘도 물론 철강주 강세긴 하지만은 제일 위에 철강주가 있었다가 철강주가 내려오고 그 자리를 건설주가 대신 채웠거든요. 그러면 건설주하고 시멘트하고 같이 강세를 보이길래 뉴스가 뭐가 있냐 찾아보니까 그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3월 1일로 이제 앞당겨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하고 이제 한일시멘트가 같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현대제철과 한일시멘트를 봤을 때 이 상승의 지수성이 누가 더 있느냐. 그러니까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 패턴 저도 상당히 좋아요. 하락을 하다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거래량만 여기서 거래량만 좀 더 실려주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아쉽긴 한데 어제 이런 패턴을 좋아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지속성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상승의 이유가 중요한데 상승의 지속성을 봤을 때 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를 한다고 해서 이게 시멘트 수요가 증가를 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 이게 호재가 되려면은 시멘트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2019년, 2020년과 같은 그런 부동산 불장이었던 영향이 있어야 이 효과가 더는 가미가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시멘트 가격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발성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게 되면은 그 제과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합병한 당시에는 매출 일정이 커지지만은 어차피 얘네들이 점유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단발성 분기로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일시멘트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월 달까지 만약에 길게 보더라도 지금 한 다음 주까지는 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 뒤를 보게 된다라면은 3월 때 되면 중국 양해가 있잖아요. 그렇게 네. 본다라면은 이슈에 대한 어떤 지속성을 보게 된다라면은 한일시멘트보다 현대제철이 좀 더 길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포스코보다 현대제철이 좀 낫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드는데 요거는 현대제철이 올라간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일단 네. 현대제철을 좀 더 응원을 합니다. 한일현대시멘트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가격 인상 모멘텀 쪽보다는 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현대제철 안 오르면 어떡하죠? 맞아요. 그럴 수도 있네요. 아, 그러네. 그걸 좀 그러면은 어떡해요? 만약에 네. 제가 떨어지면 가격 전략 여쭤보면서 그 네네. 부분도 한번 언급을 네네.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의견을 일단은 좀 들어봤는데요. 엇갈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골라주시죠. 유튜브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네, 현대제철이 올라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74%의 지지 많이 받으면서 올라갔고요. 한일시멘트 지금 좀 아쉽지만은 또 오늘의 성적만은 아쉽지가 않습니다. 8% 정도 오른 12,520원인데 어떻게 가격 전략 세울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14,000원 안내 드리고 저도 살짝 이제 아쉬운 게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다만 이제 바닥에서 출발해준 만큼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4,000원 다음 매물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00원 목표 주가 설정됐고요. 두 분이 나란히 이 선수에 대한 약점은 다소 좀 거래량이 아쉽다 이 얘기 해주셨으니까 또 거래량이 조금 더 실리는지 여부 함께 체크해 주시죠.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2라운드에서 뛰는 선수 LG 디스플레이 대 디스플레이텍 두 선수의 대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게시판에 보니까 지금 투표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앞서서 내가 응원한 선수에 대해서도 조금씩 언급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두 분 골라주시죠. 먼저 팀장님. 네. 이거는 차트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텍을 네. 선택한 게 맞는데 LG 디스플레이 좀 응원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선택을 했어요. 네. 뭔가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듯한 선택인데. 이번엔 객관적으로 판단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응원하고 싶은 쪽. 네. 그래서 아. LG 디스플레이 골라주셨고요. 전문가님은요? 이거 디스플레이 택이 어제 나왔으면 디스플레이 택 골랐을 텐데. 아. 이러면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골라야겠죠. LG 디스플레이. 네. 오늘 두 분 나란히 LG 디스플레이를 골라주셨어요. 아마 이유는 또 각양각색으로 나올 것 같은데, 먼저 팀장님 알려주세요. 네. 디스플레이 택은 일단 단기 변동성이라고 좀 봐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요것도 지금 지속성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좀 단기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어쨌든 오늘 그 충전기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단 SK 시그넷이 이제 유럽 쪽에 이제 100억 규모 수주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거는 얼떨결에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차가 아시겠지만 친환경차 부분이 유럽에서 점유율이 괜찮잖아요. 전기차도 그렇고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수소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지금 1등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 영향을 좀 더 받은 것 같아요. 전기차 충전기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왜 현대차냐.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든 이 전기차 충전기를 공급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전기차 충전기를 공급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수혜가 보는 기업이 현대차라는 거죠. 최근 현대차 같은 경우 유럽 쪽의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를 많이 만들게 되면은 결국 이제 수혜가 되는 게 현대차 그룹이다. 그러면 현대차와 또 디스플레이도 무슨 상관이냐. 그 현대차가 서비스하고 있는 그 전국에 24개 초급속 충전소가 있는데, 여기에 관리 운영을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여기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에 또 지분을 24% 디스플레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현대차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요 이유 때문에 이제 상한가가 간 것 같아요. 요새 네. 현대차가 유럽에 이제 미국이 잘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얼떨결에 직접적인 유기라기보다는 얼떨결에 일시적이다. 따라가다 보니까 뭐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단기 변동성을 보실 거면은 저는 디스플레이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지극히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저는 LG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했다. LG 디스플레이를 그럼 네. 응원하시는 이유는요? LG 디스플레이를 이제 응원한 이유는 이 안 디스플레이 됐어요? 산업이겠죠. 안 됐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예전에 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많이 말씀했던 올레도스. 네. 올레도스 같은 경우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대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제 XR 헤드셋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는데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 애플에서 예전에 작년에 어떤 보도가 나왔었냐면, 애플에서 그 나오는 1세대 XR 헤드셋 같은 경우는 테스트 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기대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스갯소리로 이거 소장용으로 이제 가지고 계실 거면은 그 제품을 사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2세대 가서 완성도를 높인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1세대부터 완성도에 어떤 욕심을 좀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1세대 쪽 같은 경우는 내부에 올레도스에 어디가 들어가냐면은 소니가 들어가요. 그런데 소니가 2세대는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소니 같은 경우는 애플 같은 경우 경쟁업체거든요. 소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올해 AR 헤드셋을 공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업체이기 때문에 2세대부터는 안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애플이 이 2세대 XR 헤드셋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올레도스 관련돼 가지고 지금 같이 R&D를 하고 있어요.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하고 있는 R&D 기간과 그리고 애플이 시다고 있는 2세대 제품의 어떤 출시 기간이 같이 맞물려요. 그 얘기는 그 애플 2세대 XR 헤드셋에 들어가는 올레도스가 LG 디스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올레도스라는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애플이 신규 올레도스 발주를 할 때 어느 회사를 거치냐면은 일본의 캐논도키 회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가 그 OLED 증착 장비를 만드는데, 이전에 6세대 같은 경우는 캐논도키 회사가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발주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LG 디스플레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8세대부터는 이제 주도권이 어디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LG 디스플레이를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긴 관점에서는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모건스탠리. 네. 모건스탠리가 리포터 나왔었잖아요. 네. 네, 기억나시죠? 네. 몇 번 말씀을 해주셨죠. 아시죠? 거기 비하에 끝나간 데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탑픽주가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아, 그래요?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바닥이 좀 지났다라는 의견에는 동의를 해주신 건데, 그러면 이번에는
김영희 전문가님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일단 디스플레이텍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냥 이제 엮다 보니까 이제 이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네. 요 기업이 이제 현대기아가 지분율을 60% 넘게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엮인 것 같고 여기 이제 최근에 현대에서 또 현대페이에 대해서 이제 특허를 출원을 했다. 그러면 이제 현대페이가 어디에 적용될 것이냐. 결론적으로는 충전소에 이제 적용될 확률이 높겠죠. 지금 현재 뭐 현대페이가 이제 이 테이크아웃 서비스, 그 드라이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드라이브 스루에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드라이브 스루에서 이제 현대페이가 뭐 작용이 될 수 있게 한다라든지 이런 서비스도 이제 가능할 거고. 현대페이는 이제 삼성페이, 애플페이 같은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제 차에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미 뭐 차에다가 카드 등록해놓으면 결제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 이제 이 충전소에다가 현대페이를 등록을 해가지고 충전하면 알아서 결제되게끔 아마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스마트카잖아요. 네, 그렇죠. 스마트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어찌됐든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네. 가장 이제 직접적인 관련주로 엮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이 나온 것 같고 결국에는 상승 자체가 그러면은 테마 단이다라고 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디스플레이텍은 완전히 이제 단기로 그냥 보내줘야 되는 열차다라고 생각이 되고 LG 디스플레이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안 좋았잖아요. 워낙에 4분기의 실적이. 그런데 올해 바닥 잡고 좋아질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저는 이제 주목한 부분은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이 말씀 주셨던 스마트카 계속적으로 보급이 되고 발전이 되어 나가면 나갈수록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LG 디스플레이는 관련해서 확연하게 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거의 이제 대장이다라고 봐도 무방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수주권들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거고 지금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감적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수요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제가 가장 안 좋았지만 올해에는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군들이 저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올해 이 디스플레이 전방 산업 같은 경우에도 업황 자체가 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상태에서 특히나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라는 새로운 강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유를 하게 된 LG 디스플레이가 바닥을 잡고 이제 주가를 충분히 이 이상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탄력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동안에 워낙에 또 하락폭이 깊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눌려준다라고 하면은 모아가야 될 만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매수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디스플레이텍보다는 훨씬 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 모두 다 LG 디스플레이를 좀 골라주셨는데요.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또 전기차 충전 테마의 대장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두 분은 모두 다 이 전기차 충전 테마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신 거세요? 회의적인 건 아니고요. 만약에 코넥스에는 시그넷 EV가 올라왔으면 그걸 선택을 했겠죠. 근데 그 선수는 좀 직접적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는군요. SK 시그넷 이게 결국 그 회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다. 직접적인 게 아니라 네. 간접적인 거 그리고 지극히 주관적인 거 이런 것들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선택한 거죠. 네, 김영희 전문가님은 전기차 충전 테마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뭐 결론적으로 이제 인프라가 확충이 돼가긴 하겠죠. 그런데 지금 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도 않고 네. 뭐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이제 그냥 지금 이렇게 엮이는 종목들이 테마단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당장 눈에 이 실적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당분간 한동안은 그냥 테마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테마라기보다는 네. 산업 초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인프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계속 구축되고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걸 할 거다라고 하면 테마겠지만은 지금 산업 초기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중심이 전기차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시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거죠. 저도 차라리 그냥 전기차보다는 AI 쪽 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셨는데요. 투표 결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아마 투자했다가 좋은 성적 거두신 분들이 별로 안 계셔서 아직까지는 이 선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은 좀 차가운데 게시판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투표 결과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그래도 이제 슬슬 많은 분들이 마음을 좀 돌려주고 계시네요. 67% 지지받으면서 다음 라운드 올라가겠습니다. 디스플레이텍은 지금 상한가여서요. 가격 전략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이거는 다음 변동성에서 네. 수익실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000원 이상?
일단 목표가 8,000원 잡고요. 8,000원 네. 이상 가격 주게 되면은 그때부터 좀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들고 계신 분들 굳이 상한가에 팔지는 마시고요. 조금 더 업사이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변동성에서 조금은 나오는 게 어떨까? 이렇게 8,0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3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태광산업 대 아가방 컴퍼니 3라운드의 대결이고요. 행동주의 펀드 대 중국발 모멘텀, 중국의 육아정책 관련 모멘텀 이렇게 두 선수입니다. 처음에 오늘 라인업 공개됐을 때 아가방은 뭐죠? 라고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렇습니다. 육아 관련된 선수들이 그렇게 또 크게 활약을 펼쳤던 경험이 아주 예전이어서 다들 까마득하실 거예요. 오늘의 이런 선전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가. 두 선수의 대결 게시판에 투표 시작했고요. 두 분 골라주시죠. 먼저 전문가님. 저는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요. 저도 아가방 컴퍼니요. 오, 두 분 모두 다 아가방 컴퍼니를 골라주셨는데요. 왜일까요, 전문가님? 일단 태광산업이 행동주의 펀드로 인해서 지금 이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 들어갔다 하면은 상승이 워낙에 잘 나오다 네. 보니까 뭐 SM도 그렇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렇고 뭐 최근에 SBS도 그렇고 행동주의 펀드 들어갔다 하면 워낙에 상승이 잘 나오다 보니까 태광산업도 그냥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의 테마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냥 행동주의 펀드. 제가 오전에 또 행동주의 펀드 얘기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네. 그냥 테마된 것 같다. 아. 그냥 행동주의 펀드 들어가면 주가가 올라간다. 맞아요. 그냥 네, 이런 네.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행동주의 펀드 들어가면 보통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뭐 SM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이제 대주주 바뀌면서 이제 사업을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뭐 진행을 한다라든지 SBS는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드라마 제작 좀 더 늘리고 주주 환원 정책 한다라든지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이제 좀 더 나와줘야 되는데 태광산업은 일단은 실적 자체가 적자 전환을 한 상태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 어쨌든 활약을 해주긴 해줬죠. 흥국생명에 대한 유상증자 대주주가 같다는 이유로 흥국생명에 대해서 이제 4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행동주의 펀드 들어와가지고 그거 안 된다. 이유가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막았고 그러면서 이 최근에 또 이 태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10조 정도의 이제 투자 계획을 좀 밝혔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또 워낙에 적자도 이제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10조 정도를 추가적으로 좀 투자를 하면서 캐파를 늘려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행동주의 펀드 측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달라.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거고 어떤 식으로 캐파 늘려 나갈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러면 이제 이 태광산업 같은 경우는 주요한 캐시카고 역시나 석유화학 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업 다각화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비용을 좀 적게 쓰면서 실적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그러한 이 사업 전략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왔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로 요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회사 측과 이렇게 이야기가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태광산업은 조금 더 이제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뭐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이제 좋은 이야기가 나와 주든지 아니면은 뭐 행동주의 펀드로 인해서 태광산업이 지금 이제 현금성 자산이 3조가 넘어가는데 시총이 1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주환원 정책도 좀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주환원 정책도 긍정적인 게 나오면은 시장에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일단 오늘의 상승으로 인해서 저는 이 행동주의 펀드로 인한 상승은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태광산업은 당분간에는 접근할 만한 모멘텀이 조금 부재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출산 장려 정책이잖아요. 중국에서 이제 계속해서 저출산 장려 정책을 내뱉고 있는데 지금 이 중국의 인구 감소가 우리나라가 최저 수준인데 우리나라보다도 더 심각하다 약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양회까지도 모멘텀이 조금 이어진다.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이제 한 번 정도의 발언이 더 나오게 되면 네. 이제 아가방 컴퍼니를 필두로 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뭐 엔젤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가방 컴퍼니가 또 작년에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와줬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 한 번 더 나오면은 트레이딩 정도는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아가방 컴퍼니를 골랐습니다. 네. 그러면 팀장님은요? 네. 아, 중국은 지금 현재 인구가 14억이 넘어가는데도 뭐 이게 참 정말 도대체 몇 명을 원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만약에 태광산업이 아니라 효성화학이었으면 아마 효성화학을 선택했을 거예요. 지금 게시판에도 네, 게시판에도, 효성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서당계 1년인 같은 경우도 그 효성화학 얘기를 하셨는데 뭐 안 좋게 보는 전문가도 있겠지만 저는 되게 좋게 보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돌아서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철 구리 얘기하셨는데
이게 항상 이것도 지금 서대길게 1년님 그 올렸으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는데 이게 시장이 항상 그때그때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먹는 걸로 예를 들게 되면은 중국집도 가게 되면 월화수목금 그날에 오늘이 다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시기마다 원자재도 보는 게 다 틀려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구리 가격도 최근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주목을 안 할 뿐이지. 그리고 구리가 아니라 지금 철광석을 보는 거죠. 지금 작년 11월 달 이후부터 철광석 가격이 어쨌든 중국으로 수입된 철광석 가격이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최근에 124달러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구리가 아니라 오늘의 요리는 철을 현재 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방송하는 사람들도 약간 좀 흐름을 타야 되는 게 네. 한창은 저는 팔라듐을 처음 들어봤었거든요. 네. 어렸을 때. 근데 시장에서 매일 팔라듐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 찾아서 쫓아다니다가 또 닥터 쿠퍼래요. 그러면서 구리 가격을 보느라 어렸을 때 그래서 또 금속도 아 이렇게 많구나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정말 이 흐름이 네. 달라진다라는 걸 체감을 하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요리를 잘 선택해야 돼요. 맞아요. 잘 봐야 돼요. 네. 그리고 태강산업 얘기 좀 할 건데 그 아까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그런 트러스트원 자산운용 행동주의 펀드 얘기를 하면 저는 반대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더 좋게 봐야 됩니다. SM이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게 작년부터 이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꽃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급등이 나온 건데 저는 태강산업도 약간 시끄러워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제 태강산업의 이호준 회장이 별로 그렇게 입지가 완고하다 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고려저축은행 소송이 있는데 1심, 2심 승소는 했어요. 승소는 했는데 만약에 정말 재수없게 대법 3심 대법 가가지고 여기서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은 일개건이 10%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태양산업의 지분은 29% 갖고 있지만은 그게 다 자기 역할을 못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게다가 전 회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배구조를 어쨌든 잡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태강산업을 활용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아시겠지만 트러스트원이 태클을 걸었어요. 왜 사지 출연, 네 거 사지 출연 안 하고 왜 태강산업에 있는 돈을 꺼내쓰려고 하느냐 태클을 걸었거든요. 근데 태클을 걸고 태강산업의 이익력을 보니까 너무 아까 돈이 말씀하셨듯이 많아요. 3조 7천억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트러스트원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BIC도 그렇고 SBS도 그렇고 지금 SM도 그렇고 다 공통된 게 주주환원이에요. 주주환원이면서 배당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트러스트원은 여기서 조금 괴롭혀가지고 이 3조 7천 원에 대해서 배당을 푸는 게 특별 배당이든 분기 배당이든 푸는 게 더 이기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대주주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호진 전 회장 지분을 포함해서 자사주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대주주 지분이 그러니까 최대주주를 포함한 주요 주주 지분이 거의 79%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 배당을 풀게 되면 다 어디로 가냐? 다 회사 들어가고 이호진 전 회장 호주머니에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트러스트원 자산운용이 배당 가지고 만약에 딜을 걸게 된다. 그럼 이호진 전 회장도 그렇게 나쁜 딜은 아니라고 봐요. 그쵸. 그렇게 본다면은 자 보세요. 트러스트원 자산운용 덕에 이호진 전 회장은 합법적으로 회사 이익여금을 뺐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뱀이 되잖아. 돈 뺏으게 되면 뱀이 되는데 그게 횡령 뱀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트러스트원 자산운용 덕에 배당을 통해 가지고 이 돈을 자기 주머니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챙기는. 그렇죠. 네. 그리고 트러스트원 자산 그래서 이렇게 주주 환원책을 요구를 할 건데 여기서 트러스트원 자산운용의 가장 큰 악수는 뭐냐면은 오케이 알겠다. 우리가 주주 환원책을 할 건데 무상증자 할게. 이러면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익여금이 자본이익여금하고 자본금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익여금에서 자본이익여금, 자본금 들어가게 되면 돈을 뺏기기 힘들어서요. 그래서 이익여금일 때 뺐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무상증자만 아니라면은 트러스트원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배당을 하게 된다면 정말 최고의 한 수가 되는 거고 만약에 죄송하게 무상증자를 하게 된다? 네. 그러면 이제 트러스트원 자산운용은 지분 빼야죠. 그렇죠. 예,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를 골라주셨잖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는 어떤 그러니까- 점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태강산업이 아니라 효성화학이었으면은 효성화학을 선택했을 건데 효성화학이 아니라서 아가만 컴퍼니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양해하고 뭐 부양책이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 다시 또 삼천포역 가시는 걸 제가 굳이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자리에다가 다시 놓았네요. 네. 이러면서 오늘 두 분이 나란히 아가방 컴퍼니를 골라주셨는데요.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네, 투표 결과는 딱 반반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50대 50이 있었는데 오늘도 그렇네요. 여러분들 고민이 깊으셨나 본데 오늘 태광산업은 일단 떨어졌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입김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두 분이 아가방 컴퍼니를 골라주셔서 이쪽으로 올리고요. 태광산업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세워주세요. 일단 접근을 하려면 지금 구간에서 좀 눌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1차 목표가는 85만 원 안내드리고 이제 눌렸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동주의 펀드 들어가면 보통 단기적인 방향보다는 장기적으로 또 좋은 방향으로 가고는 하니까 네. 일단 1차 목표가 85만 원으로 중기 가격 설정해서 접근하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5초만 쓰면 네. 태강산업이 발행주수가 111만 주거든요. 무상자 가능성도 배제는 못해요. 만약에 1대5 무상자 해버리게 되면 정말 트러스터는 정말 최고의 악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8초 쓰셨습니다. 네. 다음 4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라운드의 대결입니다. 오늘 SP 시스템스 그리고 현대건설입니다.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팀장님 골라주세요. 저는 현대건설이요. 현대건설, 저도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두 분이 현대건설 골라주셨고 오늘은 의견이 꽤 잘 맞아 떨어집니다. 팀장님 이유 알려주시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로봇 했었잖아요. 그래서 휴림 로봇 계속 밀었었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먹었어요. 먹었기 때문에 이제 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 로봇대 건설로 보셨군요. 네네 로봇 건설로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현대차 의료용 로봇 출시 예정 요 이슈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다른 로봇 관련주들은 그렇게 SP스템처럼 이렇게 반등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차 이슈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오늘 그 로봇 관련돼서 나온 기사 보게 되면은 현대차가 이제 산업 목적으로 개발 예정했던 로봇이 이걸 조금 어려운 로봇으로 맞춤형 어려운 로봇으로 전환했다는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 뉴스 때문에 제가 봤을 때 SP스템이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나 봐요. 그래서 항상 뉴스 매매는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단기 반등으로 끝이 날 것 같고 서서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대건설이네. 그래서 네. SP 시스템즈가 아닌 이유를 먼저 좀 찾으셨고요. 네.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로봇 섹터 전체적으로 다 강세가 나온 게 아니라 SP 시스템도 혼자 움직였는데 저도 이제 이슈 찾아보니까는 뭐 현대 관련된 이슈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물류 자동화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 차트 모양 자체가 일단은 수익을 보기 힘든 차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윗꼬리 아예 그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윗꼬리 그리는 구간 자체가 지금 다 오늘 올려놓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SP 시스템즈는 지금 구간에서 당분간은 탄력이 나오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대건설은 어찌됐든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은 있잖아요. 양회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어찌됐든 뭐 해외 수주권들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어서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해외 수주권들이 늘려나가게 되면 이 실적 개선 그러니까 이제 건설주들이 그동안에 워낙에 좀 안 좋았다가 그래도 개선될 수 있는 폭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시장이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동감입니다. 시장과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현대건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탄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 4강 진출했습니다.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시청자의 선택 투표 결과 역시 현대건설입니다. 64% 지수 맞고요. SP 시스템즈는 팀장님 가격 정리해 네. 주시죠. SP스템스는 이제 단계적으로 12,5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2,500원. 네, 12,500원입니다. 업사이드 약 30% 정도 되는 가격인데요. 네. 일단 지금은 9,24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12,500원 목표가 설정했고요. 다음 4강 대진 그러면 어떻게 꾸려졌는지 한번 보시죠. 오늘 이렇게 8강 대진을 딛고 4강 올라간 선수들이 보면 직간접적으로 다 중국 키워드를 안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대 LG디스플레이 그리고 2라운드에서는 아가만 컴퍼니 대 현대건설 이렇게 됐는데요. 그럼 4강의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제철 대 LG디스플레이 팀장님 먼저 골라주세요. 오늘은 계속 지극히 주관적으로 가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요. 저도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네. 투자자의 선택은 또 투자자의 몫이니까요. 뭐 그렇다고 꼭 이성적으로만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LG 디스플레이 골라주신 이유는요? 네. 아까 현대차 얘기 못했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좀 해줄게요. 그 포스코보다 현대차를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게 작년 8월달, 9월달에 포스코가 물에 침전했잖아요. 포항 공장이. 네, 그때 근데- 태풍 피해 크게 네네,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하게 제가 볼 땐 복구가 안 됐다고 봐요. 일단 생산 재개 공시는 1월에 나왔었어요. 네, 나왔는데 네. 이게 만약에 그게 다 열연 공장이거든요. 조선 급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은 열연 공장인데 네. 이게 만약 완전 100% 복구가 됐다라면은 건설용 철근을 얘네들이 만들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뉴스에서 항상 철강 관련해서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 샘물이 이렇게 사각형목이 되고 쭉 놀러 타고 오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돌리는 게 모터로 돌려요. 네. 근데 모터에 물이 들어가면 못 써요. 아, 네. 그래서 한 공장마다 이 모터가 지금 수치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몇백 개가 들어가요.
근데 몇백 개가 물에 침수가 됐는데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게 다 되나? 그건 또 아니거든요. 하지만 태풍 피해 이후에 시간이 그만큼 지났잖아요. 근데 모터를 다 교체하게 되면은 그 물량을 다 충당을 못 해요. 그럴 것 같기는 하네요. LS에서 미친 듯이 찍어내야 돼요. 근데 아. 그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실린더라고 있어요. 실린더 뭐냐면은 샘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얇은 판으로만 이렇게 밀어주는 이게 실린더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물이 들어가면 못 써요. 근데 그게 실린더하고 모터가 있는 공장이 대부분 다 연령 공장인데 이게 지금 실린더하고 모터가 다 교체가 됐을까라는 이게 제가 미미하지만 정말 작은 경험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공장에서 일해보고 소위 말하는 용접대 보고 다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미미한 경험으로 말씀드린 건데 이게 여름에 이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노가다를 할게요. 여름에 노가다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 오는 날 노가다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공구에 비 들어가면 못 써요. 그건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모터하고 실린더 같은 경우도 물이 들어가고 진이 들어가면 못 쓰게 돼요. 근데 그거를 정말 다 교체를 했다. 그러면은 이게 올해가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도 다 이게 공장이 정상화 가능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중국제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 그리고 그쪽의 어떤 철강 제품의 어떤 수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이 조금 더 이제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또 주가가 올라간 것들이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포스코 엠텍 같은 이 전기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관련된 기업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 중국의 리오프닝 가지고 철강 이슈는 제가 볼 때 현대제철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동국제강. 그래서 포스코보다는 동국제강이라든지 현대제철이 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LG 디스플레이를 골라주셨잖아요. 또. 오늘 제가 네. 자꾸 이상하네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를 골라주셨어요. 그냥 네. 응원하는 마음이 그만큼 더 크다? 그죠? 아, 그리고 그럼 철강대 디스플레이로 봤을 때도 디스플레이가 더 낫다고 보세요? 네. 보고 있고 네.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앞으로 아까 전장 말씀하셨잖아요. 전장 말씀하셨는데 이게 네. 앞으로 50인치의 대면적 이제 디스플레이가 개입안에 들어갈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캐논 노키사의 올리 증착 장비가 어디로 갔느냐, 네. 8세대 증착 장비가 어디 갔느냐, LG 디스플레이 갔거든요. 그러면 애플카를 만약에 보게 된다면 애플카 같은 경우도 LG 디스플레이에 이 대면적 디스플레이, 올리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이번에 4분기 실적 보게 되면은 올리드가 LCD를 며칠 전에 뒤집었어요. 올리드가 이제 52% 올라갔거든요. 네. 2022년 전체로 보게 되면 40%예요. 네. 그럼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올리드가 대세다. 연간 기준 보더라도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오늘도 리포트가 나오던데 1분기 바닥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아마 1분기, 2분기 적자 나올 거예요. 적자 나올 건데 이거를 가까운 미래를 치부하고 먼 미래를 만약에 시장에서 집중하게 된다? 그러면은 LG 디스플레이. 1분기 바닥론의 신빙성은 커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간략하게만 김영희 전문가님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보통 이제 양의 기대감은 양회하기 전에 가장 차오릅니다. 시크릿컬 업종들도 항상 양회 이전에 크게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철강 쪽은 양회 지나가면은 연속성이 있을까? 살짝 의문감이 있습니다. 반면에 디스플레이는 이제 바닥 잡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제 뭐 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이제 철강 쪽은 이제 한계에 도달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매력도 자체도 훨씬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철강 쪽은 양회 쪽에 대해서 반응 나오고 있는 거고,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향후 미래의 꾸준한 성장성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 앞으로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LG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디스플레이 바닥론에 대해서 두 분 동일하게 의견을 주고 계시네요. 이렇게 해서 이번 라운드 투표 결과 보면서 또 승자 확정 지어 보겠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LG 디스플레이를 일단 골라주셨는데 여러분들도 동일하네요.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요즘 시각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다음 결승전 올라가고요. 현대제철 가격 전략은 팀장님이 세워주세요. 현대차철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일단 45,000원 정도 잡았습니다. 45,000원, 네, 네. 지금은 38,000원이고요. 45,000원 충분히 45,000원. 네. 네. 지금 현재 가격은 38,000원, 목표 주가는 45,000원, 거의 직전 고점 수준까지인데요. 제시가 됐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시장 급락 나오기 전 부분까지 일단 먼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라운드에서의 대결도 지금 중국 관련된 선수, 아가방 컴퍼니, 현대건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
어렵죠? 예. 현대건설 고르겠습니다. 현대건설 그리고요. 아가방 컴퍼니요. 아가방 컴퍼니. 네. 엇갈렸는데 현대건설이 왜 더 좋을까요? 아가방 컴퍼니는 매매가 어려울 것 같아서 현대건설 그냥 골랐고 네. 두 종목 다 그냥 양의 모멘텀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가방은 너무 가벼운 종목이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움직일 때마다 윗골이 엄청 많이 그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예. 아침에 특징주로 잡아놓으면 오후 되면 시세가 네, 나가면서 윗골이 다 그려져 없는 있는 경우가 예, 많아요. 그런 경우가 네. 있어서 아마 개인 투자자들 접근하기에는 많이 좀 어려울 종목인 것 같고 결론적으로 양의 모멘텀으로 둘 다 움직이는 건데 어찌됐든 이 현대건설 쪽은 그래도 해외 수주권도 올해 많이 더 늘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네. 양회 끝나더라도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와줄 것 같은데 아가방 컴퍼니는 양회 끝나면은 더 탄력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그냥 단순히 매매가 조금 더 안정적인 쪽을 골랐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저는 그래서 골랐어요. 어, 무슨 말이냐면은 네. 양해까지 아가방 컴퍼니 보고 요거 먹고 현대건설 갈아타는 거죠. 단기로는 좀 더 네. 변동성이 크니까 오히려 잘 요건 진짜 활용하는. 객관적으로 판단했어요. 네. 진짜.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일단은 중국발 모멘텀 가진 두 선수에 대해서 약간의 시각차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략에 있어서 감독님 스타일이라고 좀 봐주셔도 네.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결승전 진출자를 선정해 주시죠. 유튜브 투표 결과입니다. 현대건설 대 아가방 컴퍼니의 대결은요. 네, 현대건설 73%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결승전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가방 컴퍼니 가격 전략 세우겠습니다. 팀장님? 네, 아가방 컴퍼니는 일단은 작년 9월달 고점 부분이 4,500원? 4,500원. 여기까지 하여튼 4,5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언저리까지 반등 나오면은 먹고 빠져나가지고 바로 발빠르게 네. 현대건설로 가시는 걸로. 네. 너무 딱 4,500원 기억하지 마시고요.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시죠. 네. 업사이드 약 15% 정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격 전략 아가방 컴퍼니 세워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요. 결승전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승전에서의 대결 LG 디스플레이 대 현대건설 결국에는 꼭 대형주죠. 결승전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우승자 골라주시고요. 스튜디오에서도 투표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저는 이제 무조건 고스트레이트.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꼭 잘 돼야 되겠네요. 네. LG 디스플레이. 그리고요. 저도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오. 그러면 팀장 네. LG 디스플레이는 또 뭔 얘기를 해드릴까요? 다 현대건설보다 이렇게- 이게 네. 낫다. 네. 아, 제가 질문을 네. 드릴게요. LG 디스플레이는 그러면 네. 장기 투자로 가능한 거예요? 단기는 근데 안 둘 다 돼요? 장기를 해야 돼요. 아, 둘 다 장기가 가능해요? 둘 다 장기를 해야 되는데 네.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241선을 되게 중요하게 좀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그 241선을 잠시만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네. 그 LG 디스플레이가 241선을 회복시켰구나. 그 현대건설과 LG 디스플레이 차이점이 뭐냐면 241선을 회복시켰냐 못 시켰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평선 중에서는 물론 5일선, 21선도 상당히 중요하게 좀 보는데 241선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요. 왜냐하면은 241선을 회복을 시켰느냐 못 시켰느냐에 따라서 저는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났느냐 아니면은 추적 상승으로 가느냐 이렇게 좀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41선은 어쨌든 LG 디스플레이가 올라타는 흐름이기 때문에 요거는 추적 상승으로 가는 걸 일단은 한 70% 정도 신빙성 있다 보지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아직 241선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41이 기준, 이 판단의 기준이 됐습니다. 팀장님은요? 전문가님은요? 일단 둘 다 업황이 워낙에 작년에 안 좋았잖아요. 네. 업황이 워낙에 작년에 안 좋았고 그런데 건설 쪽은 올해도 안 좋을 것 같고 디스플레이는 이제 올해 바닥 잡고 좋아질 것 같으니까 선택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 현대건설은 요 구간에서 계속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갈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는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줄 것 같아서 업황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 있고 확실하게 또 LG 디스플레이는 성장 산업군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주가에 대한 이러한 반등폭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나란히 LG 디스플레이를 골라주셨어요. 여기서 오늘 딱 5초 또 5초 진짜 5초. 네. 진짜 5초예요. 5초. 그 이제 거의 프로그램 네. 속에 코너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잠깐만! 5초만. 네, 5초. 그 뭐지 아까 전장님 패널 얘기했는데 네. LG 디스플레이가 오토 패널 수주 잔고가 작년 기준으로 16조예요. 네. 요거 말씀드리려고요. 아, 그래서 수주 잔고 부분까지 또 네. 깨알팁으로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보겠습니다. 오늘의 우승 선수 발표해보죠.
LG 디스플레이 대 현대건설입니다. 결과는요. 네, LG 디스플레이 이변 없이 무난하게 결승 우승컵까지 거머쥡니다. 59%의 지지를 받았고요. 현재 LG 디스플레이 2%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사실 현재 라인업에 있는 8명의 선수 가운데 현재 상승 탄력은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장래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들 나왔는데요. 팀장님 LG 디스플레이 계속해서 좀 강조해 네. 주셨는데 얼마까지 볼까요? 지금 부분에서 1차적으로 19,000원 보고 있어요. 19,000원, 네, 19,000원. 1차 목표가 네네. LG 디스플레이 19,000원이고요. 아쉽게 떨어진 현대제철은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현대건설이요. 네, 현대건설은 지금 구간에서 잠시만요. 네. 현대건설은 43,0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43,000원, 업사이드 약간 10% 안 되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이렇게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은 또 비슷비슷한 종목도 많고 그런데 두 분과 함께 이렇게 빠르게 선수들 분석해봤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기장에는 전체적으로 2,000여 명이 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8명씩만 분석하던 정말 1년이 모자란 그런 시간일 텐데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수고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준비를 합니다. 오늘 8명의 선수 앞으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감이 좀 잡히셨나요? 저희 내일 알찬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고맙습니다.